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셈블러, 디스어셈블러 개발 5차 강의인데요. 목차 구성은 디스어셈블러 소스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근데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5차 스터디에 필요한 구조체랑 함수 그리고 오늘 강의 주제가 모드 RM 추출인 만큼 모드 RM 추출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매크로라는 걸 시어너의 매크로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매크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어셈블러 소스 코드는 기존에 있던 소스 코드를 제가 조금 선을 몇 개 봤어요. 그 이유는 모드 RM 코드가 너무 더럽기 때문입니다. 좀 이게 제가 혼자서 쓰는 건 상관없지만 이걸 공유해서 같이 봐야 하는 입장에서 소스 코드를 지저분하게 경우 굉장히 모드 RM 파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문서화해서 조금 정리를 했고요. 먼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파일을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예, 파일 구성은 헤더 파일이 이렇게 세 개 인스트 h하고 오퍼랜드 h하고 오피코드 h 이렇게 세 개가 구성되어 있고 소스 파일은 이 인스트 cpp는 일단 무시를 해주시고 main cpp 이거 하나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진행할 강의에서는 각각의 헤더 파일을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아까 세 가지 헤더 파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이제 인스트 h 헤더 파일은 이렇게 구조체가 꽤 많죠. 여기서 오늘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크게 오늘 필요한 것은 인스트 구조체만 그러니까 inst.h 헤더 파일에 인스트 구조체에 있는 인스트 이 구조체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인스트 구조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결론적으로 저번에 제가 그 어셈블리 언어 오피코드를 제가 조금 오피코드 테이블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오피코드 하나당 이 테이블에 붙어서 각각의 add가 이제 덧셈 뭐 XOR, AND 이런 것들이 해석이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0에서 00인 경우에는 이게 1바이트잖아요. 16진수표거든요, 이게. 0에서 00에 해당되는 OP 코드는 그러니까 명령어는 기계어 코드는 add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 EB, GB. EB는 이제 Effective Address, GB는 General Register, B는 바이트. 이런 식으로 같은 애더라도 연사자 크기가 다르죠. V는 이제 32비트 기준으로 디폴트가 32비트지만 이제 64비트로 가면 RX 프리픽스를 이용하면 64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네, 이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락이 걸려가지고 이게 잘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이거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오피코드 테이블 헤더 파일이 이 인스트 구조체 배열이잖아요. 여기에 그 오피코드랑 동일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add는 사실상 보면 0에서 00이니까 0번째 인덱스를 한번 봐보죠. add가 여기 박혀 있고 rm8
RM8이 이제 그 뭐라 설명드리면 되지? 메모리 주소랑 레지스터 중에 RM 모드 RM 오늘 진행할 게 모드 RM이잖아요. 모드 RM에서 보면 쉽게 말하면 조금 메모리는 이렇게 대괄호가 치는 게 메모리 참조거든요. EX 여기를 보면 대괄호가 이렇게 쳐 있잖아요. 그러면 EX가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EX 안에 0에서 1, 2, 3, 4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EX 안에 대괄호가 쳐 있다. 그러면 0에서 1, 2, 3, 4를 참조하라. 그런 의미라고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RM이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펙티브 어드레스에 해당되고요. 또 레지 부분 있잖아요. 레지 8이 이제 8비트 아까 그 그냥 이걸 보죠. B라는 게 이제 크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B가 이제 8이고 V가 아마 제가 복잡하게 정리했는데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표로 핵심은 이렇게 표로 각각의 멤버를 나누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보면 제가 이거 올려드렸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모드 RM 부분이거든요. 네, 모드 RM 부분이 바로 이제 저희가 이 모드 RM 필드가 있나 없나 필드가 있을 경우에 이 테이블을 참조해서 참고로 이번 강의는 이제 32비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번처럼. 네. 30 무조건 1인 경우에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1인 경우의 OP 코드만 해석을 하게 되겠죠. 모드 RM에 대해서는. 구조체부터가 조금 네,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까보도록 하죠. 타입은 이제 이게 이넘 계열이거든요. 쭉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 타입이라는 놈이 해당 OP 코드의 종류라고 제가 썼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애드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애드나 뭐 이런 푸시 팝 있잖아요. 이거를 정수 형태로 그러니까 이넘 형태로 정렬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ADC 제가 왜 이런 이념으로 정렬을 했는지 조금 이거는 좀 프로그래밍적인 개념인데요. 보통 자바로 보면 스트링을 많이 쓰잖아요. 자바에 이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바에 스트링을 보통 이렇게 아마 자바였으면 이걸 스트링으로 정렬을 했을 텐데 C 언어의 경우에는 이넘을 쓰는 편이 좀 나중에 관리가 좀 편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면.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동서남북을 표현하는데 0,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이 네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정수를 접근할 수 있다. 조금 어쨌든 간 이걸 어떤 OP 코드는 어떤 명령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식별하기 위한 이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말 그대로 이넘을 정수 형태로 리스트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플래그라는 놈이 있는데요. 각각의 플래그가 의미하는 것은 인텔 명령어는 OP 코드가 최대 4개입니다. 최대 4개라서 플래그가 4개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저희는 첫 번째 오퍼랜드를 플래그 1, 플래그스 2, 두 번째 오퍼랜드를 플래그스 2, 세 번째 오퍼랜드를 플래그스 3, 뭐 플래그스 4 이렇게 오퍼랜드 4개짜리는 이제 뭐 AVX 512가 아닌 이상은 잘 없는 것 같고 오늘 다룰 건 이제 2개짜리 그 플래그죠. 그 다음에는 모드 RM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드 RM 필드가 존재를 하는지 존재를 하지 않는지 그거에 따라서
모드 RM을 디코딩하는 함수를 호출할 건지 호출 안 할 건지 결정이 됩니다. 자, 인스트에서는 이제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OP 코드 테이블 인스트럭션에 대한 정보 전체를 이 구조체 전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OP 테이블 H를 좀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OP 테이블 H 헤더 파일을 보겠습니다. OP 코드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닫죠. 필요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OP 테이블, 이거를 OP 테이블 H에다가 박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하드 코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OP 테이블은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네, 이번에는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오퍼랜드 H,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헤더 파일인데요. 오퍼랜드 디코딩 관련 자료 구조라 하면 이제 뭐 구조체라든지 매크로도 자료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네, 뭐 매크로로 따로 설명드렸고요. 오퍼랜드가 이제 뭐 하는 헤더 파일이냐면 이제 오퍼랜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EB, GB 있잖아요. 애드에 이게 오퍼랜드에 해당되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디코딩한 결과를 저장할 자료 구조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이 많죠. 우선은 오늘은 OP 타입은 안 보셔도 되고 보셔야 할 것은 크게 두 개입니다. 인스트 오피코 OT 레지, 그러니까 인스트 레지스터랑 OP 레지, 네, 이거랑 이 정도, 네, 이거랑 이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요. 인스트 오피 코드는 인스트 구조체의 플래그 3, 아까 제가 플래그 1에서부터 원래 정확히 말하면 플래그 4인데 일반적으로 오퍼랜드는 이제 3개가 최대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주장하기보다는 실제로 3개까지밖에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최근 들어 이제 뭐 i7, i5, i8 뭐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4개까지 쓰는데 네, 각각이 오퍼랜드,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오퍼랜드잖아요. EB, GB가 각각의 구조체로 이거를 이게 어떤 의미인지 표현을 하는 거죠. EB, GB에 대해서 크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걸레가 되어 있어요. 제가 주석 처리한 것만 보시면 되는데 RM8, RM16, RM32가 있어요. OP 코드 쉽게 말해서 이거를 인원만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 OP 코드는 89인데요. 80, 0에서 89예요. 이거를 하나 디스어셈블 할 거거든요. EV, GV. 근데 사실 조금 이 표를 보시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V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32비트 기준으로 디폴트 크기는 32비트인데 이것이 프리픽스에 따라서 16비트가 될 수도 있고 이제 64비트가 만약에 64비트다 그러면 64비트 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디폴트는 오늘은 프리픽스를 안 쓸 거니까 32비트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RM이라는 것이 이 2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RM이 뭐냐? 역시 인텔 코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인텔 쪽으로 보시면 이런 게 RM이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이쪽 모드 RM 테이블에서 보면 이게 가로축이죠. 가로축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RM인데요. 이 RM 중에서 이 앞에 RM이라는 것은 EX, ECX
그 RM 중에서 오늘이 제일 중요한 게 모드 11에 대해서 디스어셈블 하는 건데 RM이라는 것은 레지스터로 만약에 모드 값이 111의 경우에는 이 앞에 거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 뒤에 거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네. 레지스터도 쉽게 말하면 제너럴 레지스터 여기 주석에 달러서 설명드렸는데 이 RM이 의미하는 것은 이 샵이란 것은 8, 16, 32, 64 전혀 64비트를 하지 않지만 나중을 위해서 일단 64비트는 넣어놨고 RM all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V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좀 바뀐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제너럴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 어드레스 참조 이렇게 써 있는데 만약에 add 뭐 rm8 레지8 이렇게 온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RM은 일단 RM이 붙으면 무조건 이 테이블을 참조하신다고 보면 돼요. 대놓고 RM이라고 써 있죠. 예, 네, 이 의미가 맞습니다. RM. 레지스터나 아니면 메모리 참조나 맞습니다. 그리고 RM 모드 값이 몇이냐에 따라 모드 값이 MOD 값이 이게 일일이 이진수거든요. 이게 3이 아니면 무조건 일단 주소값을 참조합니다. 이게 111 경우에만 이게 특수한 경우에만 이게 레지스터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레지스터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너럴 레지스터 또는 제너럴 레지스터라는 것은 이제 제 앞에 말씀드린 EX부터 EDI 여기가 제너럴 레지스터입니다. 이 뒤에 거를 이제 경우에 따라서 AX나 뭐 AL이나 MM이나 XMM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번 디스어셈블 강의에서는 이거 해석하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RM에 오면 무조건 이 앞에 거를 따온다.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5개 중에 뭘 해야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RM이 이렇게 정리된 경우 뭐 RM8 있잖아요. 그럼 그냥 RM8은 AX가 이제 8바이트잖아요. 주소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뿐이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가시면 돼요. AL은 8비트, AX는 16비트, EAX는 32비트. 네,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네, 요점으로 다시 들어와서 네, 오늘은 다룰 게 왜냐하면 이 RM에 대해서만 다룰 거기 때문에 연산자 오퍼랜드가 그리고 이 레지스터 네, 오늘 8구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죠. 제가 8구가 여기인데요. RM올, 레지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RM하고 레지가 이렇게 붙어 다닐 때는 모두 RM에서 한 번에 결정돼요. 그 오퍼랜드가 쉽게 말해서 여기는 지금 이 가로측은 이 RM을 위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이 레지는 레지의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이 가로측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레지, 여기는 RM. 그래서 모두 RM이라는 이름인데요. 테이블 부터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말 그대로 이제 이 값이 0인 경우 크기에 따라서 AL부터 EX.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예요. 이 레지에 대해서. 조금 처음 듣는 분들은 제 강의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세로축을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세로축. 그러니까 쉽게 말하
쉽게 말한 게 아니라 조금 꼼수로 설명드리자면 RM하고 레지는 거의 붙어 다닌다고 보면 돼요. 1바이트 오피 코드에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지의 RM, 레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레지가 돼 있으면 무조건 오피 코드에서 가로로 보시면 돼요. 네, 뭔 말인지 아셨죠? 이 레지가 오면 이 레지를 해석하는 방법은 모두 RM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레지 숫자예요. 레지 샵. 원래 인대 표기에서는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조건 몰드 RM에 가로축을 뒤져봐라. 이 숫자가 0이면 크기에 따라서 EX. 최대가 7이죠. 7이면 뭐 EDI. 크기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레지하고 오늘은 RM만 알아두시면 돼요. 대부분 오피 코드가 이 두 개만 알아도 1바이트 오피 코드는 해석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제가 하드 코딩한 것도 있기도 한데 헷갈리니까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오피 코드, 오피에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OT 레지에서. 아니, 인스트 오피 코드에서. 그 OT 레지는 무엇이냐? 여기를 보시면 OT 레지는 이제 여기서 모드 RM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해석한 값이 예를 들면 EX다. 그러면 레지 EX 값을 이넘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게 아마 16일 거예요. 16. 네, 16 맞네요. 16으로 OT 레지 값이 설정이 되고 이게 왜 필요하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레지 EX를 문자열로 표현해야 하잖아요. 디스어셈블러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오퍼랜드까지 모든 기계어 코드를 디스어셈블을 그 문자열로 표기를 하는 것인데 이놈을 이용하면 이걸 인덱스 삼아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16이죠. 그럼 만약에 레지 16, 레지스트리 16 여기가 레지스트리잖아요. 16을 인덱스를 때려버리면 바로 이거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조금 소스 코드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모두 RM을 추출을 해서 레지스터를 추출한 다음에 최종 이제 그걸 RM 값을 추출을 해요. 여기서 예 추출을 해서 좀 크게 해드릴게요. 0부터 7까지 값인데 여기서 이제 뭐 하나 걸렸다 7이다 그러면 32비트 기준으로 EDI잖아요. 이거 바로 이제 EDI를 찾아서 이게 인덱스가 몇이죠? 23이죠. 그러면 레지스트링 23으로 바로 EDI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스트링으로. 이게 굉장히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저도 개발적으로 굉장히 약한데 그걸 좀 처음 이거 그리고 실제로 이놈으로 많이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개발자분이 몇 분 계시는데 검증 부탁드리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코드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젠 대충 구조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스트 H에는 두 가지 구조체만 알면 된다. 인스트 구조체에는 오퍼랜드 그러니까 오퍼랜드에 대한 정보 그 니모닉하고 오퍼랜드 그리고 모드 RM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OP 코드 테이블은 말 그대로 이 OP 테이블 1바이트 OP 테이블을 제가 하드 코딩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퍼랜드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오퍼랜드 타입, 여기 레지스터도 있고 자세히 보시면 메모리도 있고 RM도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갈 것은 RM하고 레지만 아시면 됩니다. 대부분 오피코드, 일바이트 오피코드는 해석이 돼요.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일단은 이것을 뽑아둔 이유가 분별하기 위해서. 모두 RM이 여기서 보시면 16비트냐 32비트냐에 따라서 표가 달라요. 16비트에 대해서 이제 표가 달라는데 여기서 이제 필터링이 되는 거죠. 아, 레지 36이면 여기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쪽 16비트 어드레스 폼스를 봐라. 32비트면 이쪽을 봐라. 그렇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레지스터를 만약에 우리가 뽑았다면, 뭐 레지 EX를 뽑았다면 이것을 인덱스로 바로 레지 EX를 추출할 수 있다. 네. 그 두 가지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사실 보면 함수란 것은 메인 CPP에 다 몰려 있는데요. 함수들이 조금씩 이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테스트 오피 배열이라는 것은 이제 오피 코드인데요. 오피 코드를 이렇게 제가 저장을 했는데요. 메인 함수에다가 89C3. 89가 이제 이게 무브거든요. 89C3이 의미하는 것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move EBX EX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디코드 함수에다 넣어요. 이 배열 자체를, 총 자체를 그냥 넣는 거예요. 이것만 넣으면 일단 첫 번째 인덱스를 가리키게 되잖아요. 89가 이게 아마 들어갈 거예요. 89가 이렇게 89의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인스트 테이블을 이거 포인터 연산해서 보는데요. 그럼 이거 포인터 연산을 첫 번째 인덱스 주소의 포인트는 이제 89잖아요. 89를 인스트 테이블에다 때려 박아요. 인스트 테이블이 무엇이냐? 바로 이 테이블이에요. 89로 쭉 가시면 여기에 89가 여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스트 구조체를 하나 뽑는 거죠. 여기 여기서 타입형된 이제 인스트 구조체를 뽑는 거죠. 제가 조금 주석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인스트 테이블 .1 가르고 오픽 코드 구조체를 뽑았죠. 89에 대한 구조체를 인스트 구조체를 뽑았죠. 테스트 니모닉을 한번 출력시켜 볼게요. 네, 여기서 보시면 좀 안 보이실 텐데 이 S라는 것이 무브거든요. 이 니모닉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인스트 구조체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무브 같은 거를 이제 표현한 게 니모닉이잖아요. 이게 쭉 보시면 이 부분이잖아요. 네, 이걸 표현해주는 부분이고 무브 EBX, EX 정확히 뽑아온 걸 알 수 있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드 RM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디코드는 쉽게 말해서 OP 코드를 뽑아서 이게 OP 코드가 두 개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걸 모드 RM을 두 번 호출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 나중에 좀 고쳐야겠지만 코드가 상당히 좀 나쁘게 짜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 디코드 안에 모드 RM이 존재하면 우리는 이제 일단 모드 RM이 존재한다는 OP 코드를 깔았기 때문에 총 개수 이게 두 번만큼 호출이 돼야죠. 이 모드 RM 함수는 사실상 필드를 모드 RM 필드를 디코딩해요. 그러니까 이 표를 읽고 이거 디코딩하는 곳에 해당이 돼요. 이 모드 값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쓸 건가 아니면 주소 참조를 쓸 건가 이걸 결정을 하고 이번 스터디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모드가 11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사용되는 경우에만 제일 쉬우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RM 구조를 조금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그 OP 코드 뒤에 1바이트 부분이 모드 RM이거든요. 디버거가 보이실지 자세히 보시면 89C3이에요. 89는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89는 이제 무브에 해당되는 OP 코드잖아요. 이 뒤에 1바이트가 모드 RM 부분인데 8비트가 1바이트잖아요. 그래서 2비트가 모드, 3비트가 레지, 3비트가 RM인데요. 이 레지 부분은 가로축을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상 이걸 엔드 연산을 통해서 뽑는 게 제일 쉽거든요. 예를 들면 모드 RM 필드가 11000 이렇게 되죠. 모드 RM이 112 경우에는 6개만큼 시프트 연산을 하면 그냥 11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시프트를 6번이 하잖아요. 공이 6개니까. 그러면 이렇게 1이 바로 여기로 되고 그러니까 상과 엔드 연산을 하면서 이제 모드 RM이 추출하는 이걸 제가 직접 매크로로 만든 것이 이건데 설명을 보시면 이게 오프랜드 H 헤더 파일에 있거든요. 쭉 위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가 예시를 드렸잖아요. 그 뭐야 이게 RM 추출하는 방법이거든요. 6개만큼 시프트 연산을 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6개만큼 시프트 연산을 해요. 그 다음에 시형하고 이제 그거 연산 XY 엔드 연산 이걸 통해서 이제 모드를 추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드 RM의 00, 1, 2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맨 앞에 2비트 부분이 이게 모드잖아요. 이거를 6개만큼 시프트 연산을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C형을 때려버리면 엔드 연산 때려버리면 모드가 추출이 돼요. 그렇죠? 이게 3이니까 마찬가지로 조금 여기는 좀 반대로 마찬가지로 레지도 똑같은 원리로 이 가운데 부분이 레지잖아요. 이거를 그냥 3만큼 시프트 때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엔드 연산 취해서 레지를 뽑으면 되게 쉽죠. 그런 식으로 매크로를 구성했습니다. 저는. 제가 구성한 건 아니고 조금 오픈 소스 그 라이브 디어셈 그걸 좀 참고해서 제가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로 핵심은 시프트로 그 강제로 각각의 레지 필드랑 RM 필드랑 모드 필드를 각각 하이 비트로 내린 다음에 바로 엔드 연산을 때려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예. 자, 데모를 해볼 텐데요. 이 디버거 창이 잘 보이신지 모르겠네요. 잘 보이신가요? 부부 EBX, EX. 실제 이게 89 아래로 보시면 89C3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동일하게 89C3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디코드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이게 배열의 주소잖아요. 그 배열의 주소에 있는 포인터를 연산을 하면 원래 그 주소에 있는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89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인스트 테이블은 설명드린 대로 이 테이블의 0에서 89번째 주의하셔야 할 게 89가 아니라 저도 아까 89라 얘기했는데 16진수로 89예요. 89가 절대 아니에요. 이 16진수를 한번 심심한데 계산을 해볼까요? 16진수 89가 몇일까? 137번째 인덱스를 참조를 하죠. 쭉 내려보시면 세어보시면 137이 될 거예요. 예, 될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뭐 코딩이 안 되니 디코딩이 안 되니까. 어쨌든 간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테이블을 여기서 뽑았죠, 이걸. 그러면 각각 뜯어봅니다. 여기서. 테스트 모드 RM. 구조체는 점으로 여기가 근데 저도 좀 헷갈리는데 왜 점으로 했냐? 이미 여기서 정의가 됐기 때문이에요. 뭔 말이냐 하면 이게 이미 구조체가 정의된 상태잖아요. 우리가 포인트를 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표로 접근한 게 아니라 점으로 접근한 걸로 저는 예, 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포인트 쓴 게 아니잖아요. 하드 코딩된 구조체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네. 첫 번째 이놈을 뽑았어요. 여기를 뽑았죠. 레지 5를. 그러면 첫 번째 오퍼랜드예요. 첫 번째 오퍼랜드. 그럼 모드 RM 주소로 가요. 아, 함수로 가요. 89예요, 이게. 89. 89로 가서 얘에서 모드를 뽑아요. 그리고 3이면 아까 그 계산한 대로 0에서 89를 0에서 0x 자 말이 꼬이는데 C3 C3을 이렇게 처리를 해요. 조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처리가 되냐. 퍼센트 X로 하면 16진수로 출력 되겠지만 네. 이게 진짜 3이 되냐 안 되냐 좀 의심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의심 가는 분들이 계실까봐 당연히 이게 조건을 만족해야 너무 못되지만 예, 모두 3이 맞아요. 당연히 맞겠죠. 왜냐하면 이 조건문을 통과해야 이게 출력이 되니까. 아까 그 비트 연산, 시프트 연산을 핵심이 시프트 연산입니다. 시프트 연산. 이걸 통해서 모드를 뽑고 네. 모두 RM이 5이거나 RM이 2.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이 경우나 이 경우 둘 중 하나를 이 경우에 이제 RM 5이잖아요. 여기 조금 케이스가 나눠지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가로축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조건문입니다. 이게 32비트짜리인지 네, 32비트짜리인지 아니면 16비트짜리인지 네, 여기서 이제 뽑아보면 됩니다. 디폴트는 근데 32비트예요. 근데 여기서 16비트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 16비트랑 여기 16비트랑 32비트냐 뭐 헷갈릴 수 있는데 프리픽스라는 것을 써야 16비트로 내려갑니다. 프리픽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릴 텐데 이런 게 프리픽스입니다. 자, 분명히 똑같은 BX인데 앞에 66이 붙었죠. 66이라는 것이 사실 조금 검색을 해드리면 0에서 66
주소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32비트에서 디폴트 주소는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32비트를 참조를 해요. 근데 이 앞에 이처럼 66을 OP 코드 앞에 66을 붙이면 이 16비트로 변환이 되면서 모드 RM 테이블도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문이 어떤 테이블을 볼지 정하는 겁니다. 네. 32비트만 우린 보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보겠죠. 그리고 여기서 RM을 왜 보냐? 이 가로축을, 이 세로축을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 세로축이 어떤 값이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모드 RM이 3인 경우에 이 RM을 추출을 해서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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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 둘 중 하나 가서 조금 눈에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귀찮은 좀 성가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이게 어떤 값으로 출력이 되는지 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레지 이제 레지 값이죠. 자, 왜 안 열려지지? 어벤져 이게 빌드가 이게 안 열려지네요.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콘솔창 호스트가 많이 열려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종료 좀 시킬게요. 제 생각에 이거 콘솔창 호스트 때문에 같은데. 이게 근데 프로세스가 안 떠 있는데 왜 안 빌드가 안 되나? 세부 정보요. 여기요? 네, 여기도 없는데요. 이런 경우 처음이네. 콘솔 호스트 쪽 가야 하나? 이거 아닌데. 이것도 없는데. 허허. 어쨌든 간 설명을 계속하면 이 RM을 뽑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디버그 모드를 그럼 되겠다. 디버그 모드. 맞아. 디버그 모드는 안 되는데. 디버그 모드에서 좀 검증을 좀 오퍼랜드 값을 반환해야 한다. 일단 뭐 보이드로 하고 왜 인트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야 이거. 이게 아마 아까 됐었는데 참. 네, 어쨌든 간 설명을 계속 하면 아까 무브 EBX 이거 무브 EBX EX로 코딩된 걸 디코딩된 걸 보여드렸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구두로 설명드리자면 이 모드 RM을 추출해서 이 RM 부분의 값에 따라서 레지스터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해도 도울 겸 모드가 C3이잖아요. C3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RM 부분이 모드 부분이 아시다시피 11이고 11이고 뒤에 부분이 112예요. 뒤에가 이제 그건데요. 011이 이제 RM인데요. 바로 눈으로 찾을 수 있죠. 011은 200X. 네. 그래서 여기가 200X가 되는 거고, 네, 200X. 200X 레지스터가 되는 거죠. move 200X.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기다가 레지 32. 제가 왜 여기다 이걸 더해놨냐면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모드 RM에서 추출한 건 200X 값에 해당되는 11, 그러니까 3으로 우리가 추출했잖아요. 이 값에다가 여기를 더해야, 네, 이걸 더해야 16을 더해야 19가 되잖아요. 이게 19거든요. 200X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제가 매크로를 추가를 했어요. 16으로. 레지 30이 일종의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 카운터? 카운터라 보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200X가 뽑히겠죠. 그리고 이제 레지스트링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200X에 해당되는 19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게 뽑혀 나오는 거죠. 레지도 마찬가지예요. 레지는 다른 점이 이 가로축을 봐야 한다는 점. 그래서 이제 레지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지 값을 가로축을 봐야 하거든요. 써있다시피 모드 RM에서 나머지 레지 부분을 추출을 하는 거죠. 매크로 사용해서 레지 추출한 다음에, 그러니까 계산기로 보면 이 가운데 3비트 부분이 000 부분이 레지 부분인데 0에 해당되는 레지 부분이 이제 32비트니까 EX. 그러니까 move 200X, EX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손가락으로 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9 C3 C3. 네, move 200X, EX가 나오죠. 이렇게 디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소스 코드를 좀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조금 스스로를 좀 피드백 해보면 코드도 조금 정리가 안 돼 있고, 만약 처음에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좀 혼돈이 오실 거예요. 만약 디스어셈블 이런 테이블을 만약에 인텔 매뉴얼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경우에는, 네,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모드 테이블을 어떻게 보는지 전 강의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뭐 스터디 시간이든 아니면 다른 시간이든 간에 언제든 개인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한 번에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네, 매크로 중에 38이요? 아, 이걸 한번 변형해 보죠. 그러면 C형을, 네, 아까 C형부터 이제 설명드릴게요. C형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이게 되죠. 맨 앞이 11, RM이 11이죠. 얘에다 엔드 연산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을까요? 아까 제가 RM 부분이 2비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11, 11, 000, 000이 되죠. C형이. 엔드 연산 때리면 뭐가 뽑힐까요? 여기서 모드 RM 이거 다 합쳐서 8비트잖아요. 그럼 모드가 뽑히겠죠. 나머지는 다 0으로 때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조금 연산 순서를 좀 바꿔서 나와서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Shift 6을 때려버리면 이제 바로 이제 모드가 뽑히는 거죠. 조금 그림을 그려서 시뮬레이션을 해드리면
아, 이거 여기다 하면 안 되고. C3을 예로 들으죠. C3 보면 이게 이진수 표현이에요. 1000 하나 둘셋넷 하나 둘. 네. 그거 아까 질문하신 게 뭐였죠? 이거죠? 38이 무엇이 C형이 무엇인지. C형은 이해가 가지고 3807을 이해를 못 하셨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질문이 있으셨구나.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근데 38이 가운데 111이 있어요. 예. 이게 뭐죠? 레지 부분이죠. 그럼 복사를 해서 어차피 뭐 같은 맥락에서의 설명인데, 예. 엔드 연산 때려보죠. 한번 여기서. 엔드 연산 한번 때려봅시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제가 역지문입니다.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이게 좀 제가 좀 건방지게 역지문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걸 나오죠. 그러면 3을 이제 시프트 오른쪽으로 3 때려버리면 여기 나왔다시피 편하게 그림까지 친절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네, 번역이죠, 일종의. 그렇습니다. 네, 모두 레지가 뽑히는 거죠. 비트 연산 토 나오죠. 차라리 개인적인 생각에선 시연에서 그냥 이진수를 그냥 지원을 하고 그 연산을 지원하는 게 훨씬 나은데, 우리가 이진수 쓸 일이 잘 없잖아요. 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무튼 뭐 이거 저도 배우면서 만들면서 배웠는데요. 시연에서 비트 연산 하려면 어쩔 수 없이 16진수로 억지로 그 자릿수를 1로 맞춰서, 예를 들면 뭐 최상위 비트를 뽑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8,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뭐 엔드 연산 때려서 시프트를 7번 시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최상위 비트가 뽑혀요. 최상위 비트 아시죠? 그 부호 자리 그 뽑을 때도.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RM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동일한 방법으로 RM도 뽑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RM이요? 레지스터 메모리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뭔 소리냐 하면, 말 그대로 RM을 보면 이게 레지스터냐 아니면 메모리 주소냐, 이게 좀 판가름이 되잖아요. 메모리 또는 레지스터를 이 RM 값에 따라서 뭐 EX를 쓸 수도 있고 ECX를 쓸 수 있잖아요. 일종의 이넘이라고,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이넘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RM이 그냥 이넘 개념이다.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넘 그거를 맞나? 예, EX를 그냥 0으로 표현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하지? 이넘 맞네 그거. 네, 이넘의 개념으로 그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예,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라 맞죠. 사실이니까 이게 0일 경우에는 EX, 뭐 7일 경우는 EDI, 이게 맞는 얘기니까. 예. RM의 레지스터 메모리는 맞아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